네, 그럼 지금부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의 지지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가의 바른 방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진짜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들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음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과 개혁 의지의 깊은 신뢰를 표하며 그의 국정 운영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불공정과 특권의 해소, 개혁,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서 보여진 강한 리더십은 국가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방향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과 부합된다고 믿으며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확고한 지지를 선언하고 그의 국정 수행에 함께 힘을 보탤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자, 무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문수 그러면 파이팅 시작합니다. 김문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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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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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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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에? 11시. 잠깐 내가 오늘 앞에 나와 앉으라고. 네, 앉으세요. 아니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있다가 치워나가. 예. 예. 원로회에 오신 분들 계신가요? 원로회에 오신 분들 앞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괜찮아, 우리 없는 제가 훨씬 나았다는데 사람들이 우리하고 어제 외국어요.
교수님이신가요? 예. 11시 30분에 자, 일단 안에 교수님들 여러분들 좀 앉아서 계시고 안내할게요. 아, 맞죠. 아, 아니요, 먼저. 네, 네. 저기 안에. 네, 네. 저기 예, 예. 아니 그 원로에 어느 문제를 내가 아까 준안 먹고 술이랑 제사랑 11시 반에 아까 지금 안 되는 저 이따 혹시 요거 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 예. 혹시 교수님들이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자, 원로에 교수님 쪽으로 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교수님 오신 분 계시나요? 아, 예. 아, 예. 안성훈 씨 아까부터 찾는데 저도 활동하고 이제 인력장 보내고. 예. 그러면 저도 이제 경북 공무원에 아, 의성이요. 아,
아, 공하구나. 연세군 대장님 없었다가 있어요. 굉장히 진짜. 한 번씩 연락.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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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계시더라고요. 저는 찍어줘요. 저는 저기 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 원로회 지지 선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김문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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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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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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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합니다. 이게 지금 6주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제일 좋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역사하고는 이제 한국에서 근데 역사를 아는 사람이 미래를 아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꿈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는 나는 대통령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김문수 후보에게 간 겁니다. 이번 4강에 결승하면 당연히 거의 50%에 근접하는 그런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근데 찍는 사람이 이번엔 100% 여론조사가 아니라 50% 당원과 50%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결집을 한다면 바로 50%가 넘어서 이강 없이 바로 단독 후보로 지켜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1등 돼서 결선을 바로 지켜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감사합니다. 방송 시작하면 사운드 소리 좀 꺼주세요. 휴대폰 소리 좀 꺼주세요. 젤리 되게 많이 주세요. 네, 잠시. 네, 그럼 지금부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의 지지 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가의 바른 방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지 선언을 해주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의 김기수 선대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사무 통장인 김기수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에 대한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적 계획을 과감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 불공정과 특권의 해소, 공공기관 개혁,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서 보여준 강한 리더십이 국가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방향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그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이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믿으며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확고한 지지를 선언하고 그의 국정수행에 함께 힘을 보탤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사무총장 김기수.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기수 선대본부장님께서 후보 제착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 말씀하세요. 회장. 회장님이 한번 잠깐. 다시 하시죠. 네, 회장.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지 말고. 자, 사무총장 넣으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아까 말씀드린 진짜로겠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회원들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음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과 개혁 의지에 깊은 신뢰를 표하며 그의 국정 운영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불공정과 특권의 해소, 개혁,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서 보여진 강한 리더십은 국가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방향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과 부합된다고 믿으며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확고한 지지를 선언하고 그의 국정 수행에 함께 힘을 보탤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자, 무한번 내주십니다. 제가 김문수 할게요. 제가 김문수 그러면 파이팅 시작합니다. 김문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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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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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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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의 지지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국가원로회의 지지선언 마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김한준 씨라고 기억에 청명대 본다. 사진도 없은 얘기를 해달라고. 자리 빨리 주세요. 옛날에 그 광화문에 가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빨리요. 김문수 후보님 같이 자, 사진 촬영 한 번 더. 자, 사진 촬영하세요. 메인 했던데 카메라 빨리 메인. 빨리 찍어요. 자, 제가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그러니까 내가 뭐 샘플 주제를 뭐로 할 거냐? 주제를 뭘 거냐? 예를 들면은 그 한독수에 대한 요즘 얘기 나오죠. 한독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한독수에 대한
아, 그 사람 한덕수 나와라. 한덕수 나와라 좋다. 나와가지고 나랑 최종 한번 듣자.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덕수 좋다. 내가 붙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전략을 드린 건데 이것이 이제 기저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은 뭐냐? 요약은 왜 그러느냐는 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싸울 때 약함을 비우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깜본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더라도 나는 약함을 보여줘야 나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방이 오히려 그런 이유로 내가 있습니다. 사례는 여러 개가 있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 보면 예를 들면 징기스칸이 자무카랑 싸울 때 병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 꼬리에다가 빗자를 달고 막 돌았잖아. 그러니까 막 연기가 막 올라가가지고 야 숫자가 꽤 많구나. 그래서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거, 싸움을 피했다는 거. 그런 것이 허황 장세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뭐 잘못될 경우도 있지만 전투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이번에 4강에서 우리가 갈 때도 우리가 나경원이나 누구야 이철우 도지사의 이런 세력을 우리가 빨리 흡수해서 우리가 합쳐가 나간다면 우리는 51% 이상을 얻으니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홍준표 쪽에서 어떻게 올렸냐면 나경원이가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띄우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냐면 심리전이고 홍보전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가 더 왜 나경원이나 이철우가 김문수랑 같이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고 믿고 저는 자우지한 그래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은 이번 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안 될 것 같아. 뭐 이재명은 죄가 없을 것 같고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번에는 무조건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해서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 주의대 대법관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주의대 대법관이 이게 4명 재판관으로 가다가 바로 2시간 만에 전체 합의체. 합의체 판결을 바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4인 체제에서 이게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되고 반려가 되면 또 몇 달 또 가잖아요. 그런 합의체는 한 달 이내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이재명이는 지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뢰를 받고 이 사람이 꼬꾸라지면 뭐 이번 우리 대선은 무난하게 가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박수! 자, 내가 목사님들한테 하나 아이디어를 주고 싶어. 자, 제가 전연대 대검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2시간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여호와의 증인이 왔는데 둘이 이제 붙었어.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그냥 논쟁을 하니까 우리 뭐 누님 뭐 형님들이 왜 너 쓸데없는 짓 하냐 그러는데 나는 그런 논쟁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금을 받는 게 뭡니까? 내가 65세까지 돈을 국가에다 내면 60에서 넘으면 연금을 주잖아요. 내가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걸 따라서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해야 돼. 내가 당회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65세까지 헌금을 내면 그걸 내가 잘 기억했다가 65세가 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매달 약간의 용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래 나 65세까지는 65세 이후로 수입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가 나를 책임을 져줘. 그러면 교회 예책을 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젊을 때
헌금을 내가 교회 젊을 때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이후에 내가 리터를 받는다고 믿는다면 교회 더 열심히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어저께 그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40명이래. 저 낙성대학에 있는데.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 교인이 한 400명은 돼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인이 우선 많아지려면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야 돼.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가 교인이 몇만 명 되는데 보면 다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굉장히 세. 그죠? 어디야 저기 저 사랑의 교회라든가 명성 교회라든가 저기 어디야 그 이명박 같은 거기 어디야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그 교회 있잖아. 소망교회.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게 세. 이게 세니까 교인들이 막 오는 거야. 왜?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라고. 목사님이 설교 잘해야 치유를 받는다. 목사님이 설교가 신통치 않아 그러면 치유 못 받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잘하셔야 돼. 아시죠? 목사님. 자, 이제 목사님이 한번 3분짜리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저는 제 21대 대통령 후보 김문수 종교 선거 대책위원회 총괄 본부장 남상훈 목사입니다. 제가 조금 분석한 거를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표가 1,750만 표를 받아야만 승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표가 2022년 3월 9일 날 받은 표가 1,639만 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받은 표가 1,614만 9천, 1,615만 표인데 그때 당시 그 심상정 후보가 80만 표를 얻었어요. 그 좌파가 합하면 1,695만 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639만 표하고 이긴 이유는 뭐냐? 그 부정선거할 때 이 이재명이가 1,615만 표를 세팅을 해갖고 고정값을 한 1% 정도 이기는 걸로 해놨는데 그 인간들이 그쪽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 5일자 사전투표 하루 전날 안철수가 받은 지지율을 계산을 못한 거하고 진 겁니다. 실제는 56만 표가 우리가 좌파한테 진 거예요. 왜냐면 1,695만 표에서 1,639만 표 되면 56만 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그 56만 표가 왜 이렇게 좌파 파이가 커졌느냐?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440조라는 돈을 쏟아내갖고 좌파들한테 먹이사슬로 파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56만 표 정도의 사실은 우리가 진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 인간들이 보정값을 윤석열 대통령이 1,600만 표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615만 표로 해놨는데 진 거라는 거죠. 그 안철수가 지지율이 그때 5%, 2, 3%가 안 됐는데 만약에 안철수랑 단일화가 안 됐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3년에 빠진 35개월 집권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우파 파이를 좀 키워가는 중이었는데 이 국회가 예산을 안 주고 다 깎아버리고 키우는 거를 없애갖고 실제는 1,695만 표 정도로 파이를 키워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2년 정도 남겨놓고 파면되는 바람에 헌법 개정도 못하고 선거 부정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표는 1,750만 표를 받지 않으면 이번에 승리 못합니다. 또 무조건 김문수 장관님이 한덕수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조직의 힘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국민의힘은 믿지 못하지만 국민의힘의 그 조직을 가동해서 그래도 하여간 표가 된다면 다 끌어모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원래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를 했고요. 전에 성과정에 있었어요. 좀 이제 이 숫자에 밝고 이 경리에 밝고 경리과정도 했기 때문에 이 회계에 좀 밝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걸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걸 보면 실제로 우리가 1,750만 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각 조직 단체고 싹 동원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 모인 목적은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돼야 된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들은 사전에 전적인 지난번의 선거를 논리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대처해서 싸워야 이기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말씀 저는 뭐 여론 목적이 그거니까 어쨌든 김문수 장관을 꼭 당선시키는 게 최대의 목적이고 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면 이 체제 전쟁인데 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 악한 이재명을 물리치는 이 쓰레기 같은 그 인간을 처단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 저 배신자 한동훈 같은 인간 때문에 못했고 그 검찰총장도 이상한 못하고 지금 법무장관이 2년 했을 때도 다 잡아들이지 그걸 왜 못해요? 장관이 그것도 못해요? 도대체 그 국회가 뭘 무섭다고 말해? 아니 제가 계엄령에서 다 부서도 다 잡아다가 다 초대했을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더라고요 그 인간. 세 사람만 잡으면 되는데 예. 그 세 사람 안 잡으면 되는데 뒤통수 맞는 거. 아니 그 정도 다음은 건조하고 전적인 표현. 대통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